요소는 모두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스 모델의 요소는 실제 콘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패딩, 그 다음에 마진, 경계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HTML과 CSS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주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이 박스 모델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요소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레이아웃의 기초가 되는 박스 모델의 원리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박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를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예제 7-1을 보게 되면 박스 모델의 구성 요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H 태그를 이용을 해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더라는 거는 속성의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실선을 나타내고 픽셀 5픽셀의 두께로 파란색의 선을 나타낸다 하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경계선 부분에 파란색으로 우리가 선을 그려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박스 모델의 같은 경우는 HTML 요소를 이용을 해서 볼더, 경계선이라고 말하죠. 경계선과 그 다음 마진, 글자와 어떠한 글 상자를 입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의 여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패딩이라고 해서 글 상자의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그 사이에 요 간격, 그걸 우리가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패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이 20픽셀이다. 자, 다시 말해서 글자와 글 상자 사이에 간격을 20픽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웹이란 글자와 경계선 사이의 간격, 그걸 패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선과 외부 요소와의 그 사이의 간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얘들을 사용을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박스 모델의 각 요소 의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그런 HTML 본문 요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볼더라고 해서 컨텐츠를 둘러싼 경계에 나타나는 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패딩은 경계선과 컨텐츠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그 다음 마진은 경계선과 외부 요소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더는 예시에 청색, 경계선 등 그리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고 패딩은 경계선 내부의 간격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예시에 나온 것처럼 컨텐츠 웹이란 글씨와 경계선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패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마진은 경계선 외부에 나타내는 간격을 의미하는데 경계선과 외부의 요소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봤던 예제 7-1에 있는 이 글자를 우리가 한번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서브라임 텍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요. 오른쪽에 HTML 언어다 라고 알려주고요. HTML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한글이 깨지지 않게 메타 유니코드 형태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들여쓰기가 돼 있어야 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디 부분을
일단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자, 제목이니까 H3, 그 다음 단락이니까요 P 태그로 다음 줄바꿈을 위해서 BR 태그를 넣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는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박스 모델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폴더에 와서 크롬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태를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헤드 스타일 열고 닫는 부분에 스타일 태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H3 태그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바꿔줘야겠죠. 폴더의 값은 솔리드의 값으로 픽셀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주는데 20픽셀, 그 다음에 마진을 주는데요 30픽셀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한 후에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박스 모델의 경계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제가 보여지는데요. 경계선 그리기라고 해서 도심 속 생태문화공원, 서울대공원이라는 컨텐츠는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볼더랑 패딩, 그 다음에 위드스에 대한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볼더라는 경계선의 스타일은 실선이냐 아니면 이중실선이냐 점선이냐 줄선이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경계선의 두께는 픽셀 단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의 색상은 색상 이름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16진 코드로 해서
웹에서 사용하는 색상 코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더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경계선 스타일, 경계선 두께, 그 다음 색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패딩이 있는데요. 패딩은 글자와 경계선 사이에 간격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경계선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제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요, HTML 언어다 라고 표시를 해준 다음에 HTML 이라고 입력을 하면 우리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죠. 탭에 대한 제목을. 자, 그래서 경계선 그리기라고 이름을 주고요. 메타로 유니코드 형태로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들여쓰기로 우리가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H1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H 태그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심 속 생태문화공원 서울대공원이라는 컨텐츠는 들어있는데,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는 형태를 바꿔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H1 태그입니다. 그래서 헤드 태그 사이에 스타일 태그를 CSS로 정의를 한다. 그 다음 저는 지금 H1 태그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그 선택자를 불러낸 다음에 볼더 형태를 솔리드 형태로, 그 다음에 픽셀 5픽셀에 색깔을 16진수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픽셀 10으로 주고요. 위드스를 345 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야겠죠. 경계선 그리기라는 예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계선 그리기 크롬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글자가 지금은 크기 때문에 픽셀 위드스를 345로 하더라도 작다 보니까 줄바꿈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위드스를 한 500 정도로 바꿔주고 다시 고쳐보면 이렇게 화면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경계선 색상을 지정을 할 때 색상 이름 혹은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웹에서 사용할 때는 웹에서 사용이 되는 RGB 모드의 컬러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가 이름을 그대로 줘도 되고요. 혹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샵 기호를 앞에 붙여주면서 6자리의 숫자나 영문자를 이용해서 16진 코드로 우리가 색상 코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RGB 색상 같은 경우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3원색을 이용을 해서 색을 만들게 되는데요.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액정이나 혹은 휴대폰 액정 등에서는 이러한 RGB 색상을 이용을 합니다. 웹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나 모바일 기기의 액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RGB 색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웹에서 RGB 색상을 이용을 할 때는 뭐 그린 혹은 레드, 블루, 블랙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색상의 이름을 줘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색상 코드를 주게 되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앞에 샵 기호를 붙여서 그 다음 영문자를 이용을 해서 두 단어씩 자리 두 개씩을 이렇게 끊어서 R, G, B 모드의 색깔을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파벳 숫자는 0에서 9까지는 10진법을 씁니다. 그죠? 자, 근데 16진법은 0에서 15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앞에 1이라는 게 0 다음에 오는 1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부터 15까지는 16진수일 때 A부터 F까지의 알파벳을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E가 붙었다, A가 붙었다 라고 하게 되면 16진수 5와 1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알파벳 E가 붙었다. 그렇다면 16진수 14에 그 다음 1이 더 붙었는 숫자의 값을 R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샵 2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8, 그 다음 5A라고 붙었는 색깔은 약간 꽃분홍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로 R 모드가 255면 완전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그린이 40 정도면 좀 어두운 색, 블루가 90이다 그러면 좀 밝은 푸른빛에 가까운 좀 푸른색의 색깔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10진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16진수 코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1, 28, 5A로 나타낸다. 근데 이제 16진수 코드로 나타낸 거니까 앞에 샵 기호가 붙었다.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색깔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웹에서요, RGB 컬러 코드 차트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RGB 색상을 입력한 대로 수치를 내가 줘서 그 색상이 어떤 건지 피커에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이 어떤 RGB 모드 색깔을 갖고 있는지, 16진수 코드로는 어떤 값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색상이 어떤 거다 라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테이블이 있습니다. 컬러 테이블이. 그래서 원색에 가까운 거, 그 다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색깔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웹에서 찾으셔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는 요런 색깔을 나타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2원의 285A라는 16진수 코드로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색상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 그리기에 도심 속 생태문화공원, 서울대공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앞서서 한번 봤는데요. 얘들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하느냐, 볼더의 속성과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은 H3으로 제가 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태그 H3 태그는 이렇게 이제 값을 주겠다. 자, 근데 우리가 PPT에 나온 것처럼 다시 또 우리가 한번 바꿔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H3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3개를 하고요. 이제는 ID 선택자로 우리가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D 해서 타이틀 1이라고 주고요. 두 번째 아이디는 타이틀 2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태그는 아이디를 타이틀 3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내용을 좀 아이디 태그를 또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로 타이틀 1에 대해서 바꿔줄 거고, 또 타이틀 2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줄 거고,
타이틀 3에 대해서도 바꿔줄 거다. 자, 그래서 타이틀 1에는 속성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볼 겁니다. 볼더 탑을 솔리드 형태로 픽셀 2로, 이번에는 블랙으로 해서 저장을 한 후에 달라진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H3이라는 태그에 내가 적용을 했었는데 타이틀 1이라는 거에 볼더 위에 탑 부분을 내가 다르게 적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패딩도 줘볼게요. 패딩은 5픽셀로, 위드스는 그대로 35픽셀 해서 변경을 보게 되면 패딩이 좀 작아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타이틀 2에도 홀더, 이번에는 레프트에 솔리드에 픽셀 8 주고요. 색상을 이번에는 A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헤딩 값을 5픽셀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실행을 해보면 지금 H3이 같이 있어서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태그 선택자는 제가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타이틀 3번에도 줘보겠습니다. 홀더 솔리드 형태로 2픽셀 샵 주고, 그 다음에 볼더 이제는 레디어스를 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패딩 픽셀 5로 주고요. 위드스 145픽셀. 그 다음 저장한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입력을 해보고 어디에 뭘 줘서 이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